봅시다.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시적 상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위에 남아있는 거 됐어. 밑에 개념을 푸른 선택지. 이거는 수능도 마찬가지고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말들, 이러한 식으로 화자, 대상, 상황 이런 말을 이용을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적 화자, 서정적 자아라고 합니다. 시 속에서 누구? 시인, 다른 말로 작가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시인이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요 말이 중요한 거야. 꾸며낸 존재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요. 시적 화자는 서정적 자아지만 항상 시인인 것은 아니다. 물론 시인일 때도 있어. 따라서 화자를 파악하면 시인의 생각과 정서를 알 수 있어서 주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아니라 이 시를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를 찾는 거지. 첫 번째, 시적 화자가 등장하는 세 가지 방식. 표면에 드러난 화자. 이 말 엄청 잘 나오는 말이에요. 시의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그러면 다 필요 없어. 딱 단어 두 개만 찾으면 됩니다. 나, 우리라는 말이 있으면 시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됐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윤동주는요. 또 참고로 이 정도만 써놓으시면 돼요. 계속 나올 오라버니니까 일제강점기 지식인입니다. 일본에서 지식인이고요. 일본에서 유학됐으니까요. 나라를 빼앗기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끊임없이 부끄러워하고 자기 반성, 성찰하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희생해야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 오라버니 이름을 보면 이 문구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 나는 시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죠.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만히 평온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펭귄을 그리고 있네. 사람을 그려야 되는데 그릴수록 펭귄이네. 이거 난리 났네. 하늘에 별을 차근차근 세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정도면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정서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지.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을 써봅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내 이름을 쓰면서 자아를 성찰, 내 자신을 지금껏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반성하고, 근데 내 이름을 흙으로 덮어버려. 왜? 부끄러운 거지. 누구한테 내세워주고 싶지 않아. 이 정도. 옆에 1번. 시의 겉에 드러나 있다. 그렇죠? 왜? 나라고 했으니까요. 2번. 철없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옛날 일을 떠올린다. 그렇지는 않죠. 별을 바라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이름을 써보는 행위에 나와 있지. 그래서 틀린 건 2번. 뭐 이 정도다. 다음 페이지. 어디에 드러나진 않지만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화자. 나, 우리라는 말은 없어.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대충 나이나 성별 정도? 뭐 하는 사람인지 직업 정도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거. 김소월이라고 해놓으면 진달래꽃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그 오라버니. 본명은 김정식. 나, 우리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화자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경우. 여기에선 요거죠. 엄마, 누나, 강변에서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이 있고 뒷문 밖에는 갈잎이 노래하는 곳. 그러한 강변. 엄마야, 누나야, 강변에서 살자. 강변에서 살고 싶어 하는 남자아이라고 추측하면 되는 거죠. 나, 우리라는 말은 없지만. 시의 화자는 드러나 있진 않지만 엄마, 누나 부르고 있죠. 엄마, 누나가 이 시 보란 얘기지. 내 얘기 들으란 이야기죠. 시적 청자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그래서 옆에 나와 있죠. 시적 청자. 말을 건네는 대상.
시적 청자라고 합니다. 다음, 시의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도 않고 추측할 수도 없는 화자가 있습니다. 나, 우리도 없고 추측하기도 힘들어. 이러한 시인이 시적 대상을 강조하려고 화자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숨겨, 철저하게. 그러면 나 찾지 말고 내가 한 말을 봐라 이거야. 밑에 나와 있는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라고 되어 있고 신동엽이라고 하는 이분 이름을 떠올리시면 60에서 70년대에 현실 참여시 쓰던 분이다. 쌤, 현실 참여시라는 게 뭔데요? 내용이 주로 뭐가 됩니까? 독재 정권 싫어요. 분단되어 있는 거 싫어요. 대신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유를 추구할게요. 세상에선 민주주의 정말 꼭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쓴 시를 현실 참여시라고 합니다. 됐을까요?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아있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 꺼져. 좋은 거 아니죠, 세모. 알맹이 넌 남아있어. 좋은 거지. 껍데기 꺼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라고 하면서 반복법이 쓰여져 있구나.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시에서 반복이 쓰이면 운율 형성, 주제 강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껍데기는 가라, 진짜 싫은가 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어디예요? 우리 국토 전체지. 근데 우리 국토 전체가 한라에서 제주까지 다 커버가 되나? 안 되죠. 일부로서 전체를 드러내는 거지. 이 표현법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대유법. 대유법. 일부를 들어 전체를 표현하는 것.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어. 여기에서의 빵은 식량 대표. 패는 칼보다 강하다. 패는 지식 대표. 칼은 무력 대표. 이런 것. 그게 대유법. 향기로운 흙가슴 남아있어. 모든 쇠붙이는 가라. 쇠붙이 꺼져.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나중에 시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할 거지만 일단 시를 보면서 처음 보는 시가 나오면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아, 이 시 도저히 안 읽히는데? 라고 하면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만 구분해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아. 그래서 저는 보통 부정적인 건 세모, 좋은 건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설명, 껍데기는 화자가 거부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꺼지라고 했겠죠. 시적 화자가 시의 겉에 직접 드러나려면 나, 우리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지. 2번이 정답. 흙가슴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으라고 했겠지. 답은 2번. 됐을까요? 별거 없죠. 시적 화자는 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시인이 가상에서 내세운 대상이다. 시인과 꼭 같은 사람은 아니다. 시적 대상,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구체적인 사물, 자연물, 상황 등 중심 소재가 되는 관념,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것,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즉, 되도 않는 영어를 쓰면 이 정도겠죠. What about? 뭐에 대해서 썼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시적 대상이다. 시에는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나? 아니요. 사실 시에는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지 않지. 그래서 일상 사물과 사건을 쓸 수 있어. 다음, 자연물과 자연현상 쓸 수 있지. 그 다음 페이지. 특정 인물이나 대중에 대해 쓸 수 있죠. 인간의 감정 또는 추상적인 관념에 대해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시에는 뭐든지 쓸 수 있다. 아, 그러면 현대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누가 뭐에 대해서 썼는가? 일단 요거 정보를 찾아내라. 이거죠. 앞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볼게요.
시적 대상, 무엇을 쓸 수 있습니까? 일상생활과 사물, 사건에 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봤더니 유하의 자동문 앞에서 느낌 확 오는데 자동문에 대해서 썼나 봅니다. 자동문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어디를 가나 알리바바의 참깨 이거죠. 열려라 참깨. 그냥 문이 열립니다. 자동문. 하지만 현대에는 주문 없이도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세상이다. 자동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적 대상이지. 언제나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르르 우리들은 들어갑니다. 어머! 우리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또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지 뭐. 시적 하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이런 말 해줄 수 있지. 옆에 3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상은 자동문이다. 오케이. 시적 화자는 알리바바다? 그럴 리가. 시적 화자는 우리지. 여기에서의 우리는 누구야? 자동문이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대인. 문명의 길을 든 현대인. 자동문으로 자동화된 현대사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괜찮죠? 그래서 답은 2번. 어렵지 않다. 시는 또 무엇에 대해서 쓸 수 있다? 눈에 대해서 쓸 수 있다. 김수영의 눈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머, 김수영 밑에도 하나 더 쓸게요. 뭐? 현실 참여시. 쌤, 현실 참여시 아까 이야기했었던 신동엽 시인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묶어서 생각하면 되지. 오늘 집에 가면서 오늘 현실 참여 시인 김수영, 저기 또 누구? 신동엽 2명 있었지. 자유민주주의 통일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더 자세히 할까? 눈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눈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는 눈의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 그리고 이렇게 볼게요. 세 줄이지만 이렇게 내려오면 올수록 여기 볼까요?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앞에 떨어진 추가, 마당 위에 추가. 어떻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정보가 더 많이 제공이 되면서 점점 자세해지고 있지. 시가 점점 자세해지고 있어요. 이런 표현법 뭐라고 한다? 점층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의미가 강해지거나 강조가 되면 점층법. 옆에 4번. 시적 대상은 눈이다. 그렇죠. 눈은 화자를 대신한다. 내 대신 눈이야? 내가 살아있다. 이건가? 그거는 아니죠. 눈은 생명력이 있는 존재다. 나쁘지 않지. 한 장 더 뒤로 넘기고 다음 페이지. 자, 빨리 대답해 주세요. 현실 참여시 누구누구 있었어? 신동엽, 김수영. 잘했어. 다음. 특정 인물 또는 대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자명시. 여러분 구자명시 알아요? 알아야 되는데 이 안산 사는 분인데. 뭐시 바쁘에서 했어. 네. 이거 진짜 안산 살아요.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는 애기 엄마거든요.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맞벌이 구자명시 1번 맞벌이 부부다. 2번 7달 아기 엄마다. 3번 버스만 타면 피곤한지 꾸벅꾸벅 졸고 있다. 괜찮나요? 구자명시. 시적 대상이죠. 구자명시 어떤 것 같아요? 맞벌이 하면서 애기 엄마고 맨날 졸고 있어. 집안일하고 애기 보는 게 무척 힘든가 보다. 그런데도 돈 벌러 나가야 되네. 구자명시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 대표가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 여성들 대표인 것이. 육아와 일에 지친 맞벌이 여성의 고달픈 모습. 육아와 일에 지친 맞벌이 여성 대표 구자명시. 사람 이름 하나 나왔다고 걔에 대해서 끝. 친 애들도 있으나 그 인물은 특정한 계층, 특정한 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 인간의 감정 및 추상적인 관념에 대해서 쓸 수도 있어요. 쌤, 추상적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추상적이다라는 말은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쓸 수 있고요. SM 눈에 안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눈에 보이는데. 사랑, 안 보여. 평화, 우정, 기쁨, 슬픔 이런 건 안 보여. 그런 걸 추상적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눈에 보이는 거는 뭐라고 해요, 쌤? 이라고 하면 구체적, 감각적 이러한 단어를 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의 문학은 결국에는 그냥 용어 싸움인 거야. 단어 싸움. 차지하는 의미로 열심히 또 수업 진행할게요. 인간의 감정 및 추상적 관념, 눈에 안 보이는 거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첫 줄에 쓸 게 많아.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고요. 시적 청자는 너고요. 슬픔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 사랑보다 슬픔이 소중해요? 아니죠. 말이 되나? 안 되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법이라고 해요? 역설법 쓰여있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한테 귤값 깎으면서 기뻐하다니 예! 길거리에서 귤 파는 할머니한테 귤값 깎았거든. 예! 나쁜 놈이지. 나는 슬픔에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이러한 표현이 쓰여져 있어서 요 시는 의지적인 성격도 있구나. 뭐 요 정도도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역설적인 방식,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거꾸로 되는 표현 방식을 써서 나는 이 세상에 슬픔이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위로 올라올게요. 구자명시 얘기. 화자는 구자명시다. 땡. 화자가 아니라 시적 대상이 구자명시지. 시의 제목에서 대상이 바로 드러납니다. 정답. 화자는 자신의 삶을 시적 대상으로 삼아 표현했다. 내가 구자명시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맞는 건 2번.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너의 행동, 할머니 귤값 깎으면서 기뻐했었던 너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왜? 야, 이 나쁜 놈아. 이기적이기 때문에. 기쁨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니요. 기쁨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슬픔을 긍정적으로 보지. 추상적 관념, 슬픔, 기쁨을 시적 대상으로 삼았다.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건 2번.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다시 정리. 우리 시를 보면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된다? 시적 화자가 누구인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 세 번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이 처해져 있는 형편이나 처지, 분위기, 정황 등을 일컫는 것을 시적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츄에이션? 시적 화자나 대상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면 내용과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체크할까요? 시에서는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나요? 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모든 상황이 다 쓰여질 수 있지. 첫 번째,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과 이별하는 상황. 너무 슬프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차여본 적 있어요? 차이기 전에 차버려. 그게 덜 괴롭지. 화자가 특정 대상과 상황을 관찰하는 상황도 있고, 옆에 또 체크. 일단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미리 씁시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생명력이 느껴지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지. 다음, 부정적인 사회 현실이 배경이 되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는 따로 빨간색으로 별표. 아마 1학년 때쯤 되면은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상황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제감정기, 독재정치, 산업화, 그리고 뭐 하나 정도 더 추가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전쟁, 이런 것들. 그렇죠?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이제 또 빈칸 채우러 갈게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러 가지 시적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이나 현상이 시적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뭐든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나 현상이 시적 상황이 될 수 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도 시인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적 상황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시적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시적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화자가 사랑하는 시적 대상과 이별하는 상황. 당연히 기본적인 정서는 슬프고 우울하겠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는 그 다음 문제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시적 화자 겉으로 드러나 있고요. 가실 때에는 아직은 이미 간 거는 아니야. 가정이죠, 가정. if. 내가 싫어 떠나신다면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별을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징글징글한 놈 아니고서는 헤어지면 기본적으로 슬프게 되어 있어. 곱게 보내주고 싶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겉으로는 곱게 보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속마음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어.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이야기면 역설법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법? 반어법. 쓰여져 있습니다. 저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을게요. 이런 거죠. 옆에 1번.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화자 겉으로 드러나 있죠. 이별의 상황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고이 보내드릴게요.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죠. 2번 틀리지. 님과 이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하고 있죠. if 가신다면 됐나요? 다음 화자가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관찰하는 상황. 요즘 외국인들 엄청 많죠? 이게 보면은 막 특별한가? 특별하지 않아. 근데 아직도 그걸 되게 낯설어하고 오 외국인, 오 신기해, 오 외노자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이런 것들. 근데 걔네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걔네들을 특별하고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차별적인 거거든요. 하종호라고 하는 시인의 이름을 보면 시를 다문화에 관련된 시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국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서 살펴봤더니 아시아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아시안 젊은 남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시적 대상. 모자 장사가 모자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특별한 건가? 특별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자 사면은 사다가 써보고 하잖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밑줄, 시적 대상과 자신이 다르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라고.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화자는 모자 장사가 아니라 누구? 아시아 젊은 남녀를 관찰하는 사람이지. 화자는 낯선 외국에 있지 않아요. 왜? 국철 타고 있거든요. 1호선, 인천역 가는 거. 화자는 아시안 젊은 남녀를 관찰하고 있다. 정답, 3번이 답이지. 됐을까? 도시와 자연의 삶 중에 자연의 삶 좋아해요? 아, 그래요? 와이파이 잘 터지는데? 그래도 싫어? 싫을 수 있지.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생명력이 느껴지는 상황. 기본적으로 웬만한 시는 자연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시들이 꽤 많을 것이다. 들길은 마을에 들어서자 붉어지고 이렇게 길을 타고 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마을이 이어지니까 자 여기서부터 딱 금거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마을이 시작될 거야. 길이 붉어지고 붉은 황토로 이렇게 길을 잘 다듬어 놨나 봐요.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이렇게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쪽에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지. 이쪽 골목으로 가도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지.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여기에 있는 고식들이 출렁출렁 춤추는 듯한 모습.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햇볕도 엄청 화사하게 잘 비춰주고 있나 봐요.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나 있다. 아, 이거 다 보리 받침이에요. 자, 갑자기 질문. 보리한테 허리가 있대. 보리가 부끄러워하고 있대. 뭐처럼? 사람처럼. 그럼 쓰여있는 표현법 뭐라고 할 거예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했습니다. 의법. 의법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물에 인격을 부여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최근에는 또 무슨 표현도 나왔었냐면 무정물에 인격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람 취급해요.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쓴다고. 그게 의인법이다. 자연 관찰하고 있죠? 옆에 9번 문제 볼게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봄날 아름다운 자연. 괜찮아. 자연을 바라보고 있죠? 계절을 느끼고 있어요. 이 시를 이렇게 쓴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있나? 아니요.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다. 됐습니다. 다음, 이 시를 쓰신 분은 김영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30년대 순수시. 일단은 이렇게까지 정도 확인해 놓을게요. 시어를 엄청 아름답게 가다듬었어. 운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분이에요. 혹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이런 시 알아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오케이. 뭐 모를 수도 있지. 모란이 피기까지는 알아?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들까지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꿈을. 알겠습니다. 괜찮아. 곧 만나게 되어 있어. 다음 부정적인 현실. 밑에 나와 있죠. 이상화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다가 이름을 쓸게요. 뭐라고 쓸 거냐면 20년대의 저항시. 그럼 누구한테 대들었단 이야기네요. 2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들 만한 거 누구 있어? 외놈들이지, 외놈들. 일제강점기에. 일제강점기.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니야. 들판을 빼앗기면 봄도 안 오는 거야. 봄 없는 셈 쳐. 이거죠. 빼앗긴 들은 우리 국토 조국이죠. 근데 외놈들이 들만 빼앗아 갔나? 국토 전부 다 뺏어갔지. 이제 빨리 기억을 더듬어. 대표를 뽑아서 비유했어요. 무슨 법? 대표를 뽑아서 비유했어요. 대유법. 이렇게. 은유법? 오케이. 옆에다가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써야지. 은유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A는 B이다. 이렇게 생기면 은유법이에요. 진짜 은유법 나오면 맨날 예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이거 있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내 마음 A는 호수 B.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됐을까? 그거 되게 중요한 거야. 틀린 거라도 이렇게 뱉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강점기의 봄은 좋은 계절이겠지. 그러니까 광복, 독립, 땅을 빼앗겼는데 여기에 과연 독립이 올까? 푸른 웃음, 푸른 서러움이 어우러져 있는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겪는다. 너무 편안하게 온전히 걷고 싶지만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겨서 희망이 없어. 그래서 다리를 잡고 졸고 있지. 아마도 봄신령이 나를 이렇게 걸어오게 했나 보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물어보고 시의 맨 마지막에 대답해 주죠.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들 빼앗겨서 희망이 안 보여 절망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죠. 밑에 독재정치 옆에 10번 문제 봐야죠. 화자는 봄날의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고 있다. 야호! 봄 너무 즐거워요? 아니지. 독립을 확신합니까?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면서 확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망하고 있지. 빼앗긴들은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나타냅니다. 괜찮고 한 번만 더 쓸까요? 쓰여있는 표현법, 대유법. 대유법 뭐다? 대표를 뽑아서 비유한다.
밑으로 내려오죠. 독재 정치는 정말 너무 힘든 시절이죠.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역시 밑에다가 한 번 씁시다. 뭐 현실 참여시. 됐어. 우리 해야 할 현실 참여시인 3명 다 나왔어. 누구 있었어? 지금 김지하, 신동엽, 김수영. 이 3분 이름이 나오면 현실 참여시. 민주주의 좋아요. 자유가 좋아요.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동물농장 하면서 이런 시 쓰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냐? 신동엽? 앞에 나와 있는 시. 거짓말이에요. 그 동물농장 아저씨랑 이름만 같은 거지 전혀 다른 분이에요. 사진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신새벽 뒷골목에서 너의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느낌표 꽝. 여기서의 너는 누구예요? 민주주의죠. 어머 민주주의한테 말 걸고 있네. 사람 취급하고 있죠. 무슨 법? 의법. 민주주의가 너죠. 너 들으라고 하는 거지. 이 시의 청자이면서 민주주의는 이 시의 대상이기도 하지.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민주주의를 찾아서 투쟁하고 싸운 지 너무 오래됐어. 오직 한가득이 있어서 타는 가슴 속 목마름처럼 너를 민주주의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하지만 대놓고 쓸 수가 없어. 왜? 잡혀가서 고문당했거든. 너의 이름을 남몰래 쓴다. 아, 민주주의야. 11번. 시적 대상은 민주주의다. 맞죠? 자유가 억압받는 상황일 거예요. 그렇지. 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몰래 써야 되는 거니까. 화자는 시적 대상, 민주주의를 당당한 태도로 추구하고 있다? 아니요. 몰래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히 추구하고 있지 않지. 틀린 건? 산업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농사 짓고, 고기 잡고, 나무 캐고, 나무 베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싹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떻게 공장이 생기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신경님, 농무,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왠지 어때? 쓸쓸한 것 같지 않아? 우리는 분노가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서 술을 마신다. 왜 분노가 생겼을까? 농사 지어봐야 남는 게 없어.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게 원통하다. 와, 요 정도면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했을까? 간접적으로 제시했을까? 이 정도면 그렇지. 완전 직접적이지. 농민들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저는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거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 아, 너무 속상하지 않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저기 트럭 운전하는데 기름값도 안 나와. 물건 갖다 팔았는데 전기세도 안 나와. 월세도 안 나와. 그러면 뭐하러 일해?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낫지.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 당시 농촌의 부정적인 현실, 아예 옆편네에게 맡겨둬 버리자. 이야기를 하죠. 됐고, 옆에, 시적 상황에 대한 유형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을 더듬어야지. 시가 나오고 있어. 우리 제일 먼저 뭐 했어야 됐어? 시적 화자가 누군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시적 상황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확인을 해야 한다. 요거죠. 됐을까요? 옆에 나와 있는 문제 여러분들 풀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일단 넘어갈 거야. 대신 16페이지 왼쪽 간단 체크 있죠? 얘 딱 1분 드릴 거예요. 시작!
조금만 참아줄 수 있어? 금방. 미안. 요거 답 매기고 한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1번.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시적 화자. 시인의 생각과 정서를 대신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되죠. 화자가 꼭 시인인 건 아니다. 시에서 시적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 너 내 얘기를 들어라. 시적 청자. 3번.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구체적인 사물, 인물, 자연, 상황 등 시의 중심 소재가 되는 관념을 아울러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시를 쓴다. 시적 대상. 작품 속에서 시적 화자나 대상이 처한 형편이나 처지, 시에 상황된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답 나왔네. 시적 상황. 그래서 우리는 시를 읽으면 뭐라고? 시적 화자, 시적 청자, 시적 대상, 시적 상황을 파악하려고 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 2번. 시적 화자와 시인은 항상 동일하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했죠. X. 시적 상황을 파악하면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느끼는 기분이 다르잖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막 물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이리 오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하면은 어머, 쟤 착한 놈인가 봐 생각하면서 받아서 먹고 있겠지. 하지만 독이 들어있지. 다음 3번. 시에 반영된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내적 상황, 딱 봐도 시인, 시적 화자가 있고 시대의 역사적 상황은 얘 바깥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적 상황일 수가 없죠. X. 외적 상황이겠지. 시의 상황은 내적 상황이 있고 또 무슨 상황이 있다? 외적 상황이 있습니다. 시의 화자는 어디에? 시의 표면에 드러난 화자도 있고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추측할 수 있는 화자도 있고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도 않고 추측할 수도 없는 화자가 있죠. 시의 대상은요. 일상사건, 일상생활의 사물이나 사건, 자연물, 특정인물, 인간의 감정 또는 추상적인 관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됐을까요? 오케이.